자, 제가 에코프로비의 이야기를 시작한 게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고, 7월 달은 유난히 저도 좀 조용했었죠. 이벤트들이 굵직하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시즌 1을 마감시켰습니다. 시즌 1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라고 했다면, 7월 달 비수기 시즌 가고요. 이제 앞으로 8월부터 어떤 흐름이 나올지를 예상을 해봐야겠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는 화재, 그리고 올해 초에 화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회사 내부 거래 혐의 터지면서 주가가 쭉 빠졌었죠. 그리고 나서 유문상 증자도 있었고, 이 짧은 6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코프로비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그 기업 핫하다며 좀 설명해주면 안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것 같아요. 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부근쯤에서 대주주 물량 매도가 나왔었어. 그리고 두 번째, 회사 내부 거래 혐의 터졌었는데 이거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꺼내오는 거라서 좀 그거는 억지 하락이었어. 세 번째, 유무상증자. 이게 진행되고 나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고공행진했는데 그 동안에 에코프로는 반대로 떨어졌어. 이런 얘기를 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만 세 개만 기억해도 전반적인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결국 과거부터도 에코프로비엠이 더 코어 역할을 하는 건 맞았는데 4월을 기준으로 더 많은 콩고물이 떨어지는 건 에코프로가 아니라 BM이라는 게 증명이 되었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증명되었냐면 주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으로 증명이 된 거죠. 시장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코프로와 BM을 놓고 고민을 하거나 둘 다 같은 비율로 매수를 했었다면 4월을 기준으로 사람들은 유무상 증자한다고? 나 증자 참여도 하고 무증도 받을래. 이런 식으로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게 4월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랑 BM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심지어 에코프로가 더 오른 시즌도 있었고요. 근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금 아예 반대로 움직였고 이격이 요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더 이걸 치고 올라갈 거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과거부터는 둘이 약간 이렇게 서로 치고받으면서 같이 이렇게 마치 DNA처럼 올라갔다면 이제는 에코 프로빔이 계속 앞서가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얘가 올라가 주는 것만큼 그 이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역할을 에코 프로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라 예상이 된다면 전 당장 에코 프로빔 팔고 에코 프로를 사야겠죠. 근데 그 정도는 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저번 영상에서 에코 프로에서 했습니다. 이번에 상승이 나오긴 하겠지만 전고점을 뚫을 만한 힘은 아닌 것 같다. 당장 이번 상승으로는 안 된다. 쉬었다가 다음번 하반기 아니면 내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아니지만 에코프로가 나중에 다시 또 이렇게 전고점을 뚫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에코프로가 빠르면 내년 아니면 내후년에 상장될 수 있는 에코프로 머테리얼즈나 이런 애들을 새끼를 낳아서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면 지분법상으로 에코프로가 매력이 있어집니다. 근데 그게 당장 아직은 이벤트는 아니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에코프로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7월 달은 그냥 쉬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8월 달이 되면 저는 뭐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에코 프로 BM이 에코 프로랑 다시 또 반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상증자 락인 걸리고 슈팅 크게 쏘고 15만 6천 원대까지 쏴주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강세의 흐름이 끊겼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이 상승세의 흐름들이 끊기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뭐 요때 느낌이랑 좀 비슷한 거죠. 쏘고 나서 약간 내려와 주는 거. 물론 요 윗꼬리가 좀 강력하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지금까지는 차트에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12만 2,500원의 중요성은 과거에 제가 49만 원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4분의 1 되면서 12만 2,500원이 된 거예요. 요 가격이 중요한 거는 요때 이제 이름 TNC에서 물량 나왔는데 그 물량들이 여기서 안 들어왔다. 그럼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가격은 굉장히 유효한 매수 포인트가 된다. 실제로 상승을 하면서 유무상자 터지고 나서 여기서 저항 한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삼각순을 위로 하고 있죠. 이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신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그 이후로 아직 요 흐름들이 깨진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지금 아직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엄청 세게 매수를 해라 아니면 뭐 자르고 나와라 이럴 때가 아니라요. 꽉 홀딩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전 결국에 얘가 다시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는 122,500원을 탈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탈환할 것 같아요. 지금 제 보기에는. 최근 나온 뉴스긴 한데 SK온이랑 포드와 양극재 생산시설을 3자 설립 공동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안으로 확정을 지어가지고 본 계약을 체결을 하고 내년에 삽을 풀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이렇게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라는데 이걸 보시면 과거에 다른 합작사에서도 얘네가 공장을 투자를 하고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에코프로비엠이 미국 조지아주의 덜루스에다가 해외 법인 설립을 했고요. 헝가리 데브렌첸시와 양극재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예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능력을 총 55만 톤까지 지금으로 비하면 한 2026년까지 4년 동안 생산 규모를 4배 이상 늘리겠다는 거니까 바로 어떤 캐파가 4배 늘어난다 해서 매출량도 꼭 4배가 늘어나진 않겠지만 캐파를 4배 늘린다는데 매출이 뭐 이에 준하겠죠. 못해도 2배 아니면 2.5배 정도는 매출이 증가할 거고 이거에 또 비례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길게 보면 2026년까지 이 기업에게 받을 수 있는 어떤 밸류에이션의 기준 잣대도 그러니까 시총 자체도 뭐 2배 내지 3배 정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좀 롱텀으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를 뭐 단기간으로 봐가지고 공략을 하는 게 사실 그렇게 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성과에서는 굉장히 빛을 발할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년 내지 최소한 2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추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상장을 할 거고 얘네 계열사들이 이제 하나둘씩 상장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요 2차전지 사업 말고도 얘네가 지금 지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서 꽤 괜찮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걔네도 같이 상장을 한다면 어찌 보면 얘네가 정말 큰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그룹사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그룹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약간 라이징 스타의 개념인 거죠. 종합을 해보면 1월부터 6월까지는 바빴고요. 7월달 쉬었습니다. 8월달부터 제가 할 이야기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실제로 7월달은 어떤 공시나 이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 8월달부터 바삐 움직일 것 같고요. 8월달부터 바삐 움직여도 가장 저는 핫할 거라 보는 거는 올해 말 정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재밌는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한 8월 초반까지는 에코프로가 반짝하고 조금 더 움직임이 나와주겠지만 결국에 에코프로에 집중했었던 거는 이제 한 2주, 3주 정도만 집중하시고요. 다시 에코프로 BM을 넘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메인으로 있는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는 결국 에코프로 BM에서 나올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건 얘네가 당장 올해 착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올해 본계약 체결하고 다른 계약들도 보면 내년 혹은 내년 후반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장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금 조달하고 있지 않은 거지만 내년 뭐 상반기나 이럴 때 한 번 더 유상증자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으로서는 회사가 이 높은 금리, 예대금리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네가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일일이 갚는 게. 제가 보기에는 높은 확률로 내년에 한 번 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냥 유상증자만 진행하지 않고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시즌은 내년쯤에 나올 테니까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또 4월 달처럼 에코 프로는 약간 소외되고 에코 프로 BM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금 조달하는 게 더 용이하기 위해서는 시총을 올리는 것도 좀 중요해요. 얘가 시총이 예를 들어서 지금 11조 5천억이거든요. 11조 5천억이면 얘네가 만약에 한 1조가 필요해요. 그러면 10%의 물량을 더 상장을 시켜서 시장에 들어와야 됩니다. 부담되겠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네가 1조가 필요한데 시총을 지금 기준으로 2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얘네가 필요한 건 5%만 조달하면 1조를 조달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1조까지 상장을 안 시키겠죠.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주가를 올리면 올릴수록 어떤 조달 비용들과 기달, 조달 부담들이 좀 적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겁니다. 여튼 지금은 중립 구간입니다. 딱히 쫄 필요도 없고요.
이건 넓은 마음으로 긴 호흡으로 관망하고 기다릴 시기입니다. 8월 달부터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8월 중순부터는 에코 프로에 있었던 물량들이 에코 프로 BM으로 수급이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1년에 한 달 정도는 쉬어갈 만하잖아요. 그래서 잘 쉬었고 이제 8월 달부터 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나올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